새벽 4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74년을 살다 보니 몸이 시계가 되어서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골목 어디선가 콸콸 하는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니 분명히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였습니다. 30년을 군산 조선소 통근버스 기사로 살았던 제가 이런 이상한 소리를 그냥 넘길 리 없죠. 슬리퍼를 끌고 현관문을 열어보니 담벼락 아래쪽에서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요. 배수구로 떨어지는 물소리가 밤 공기 속에서 유독 크게 들렸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반에요. 누가 이 시간에? 문틈으로 내다보니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구청 상하수도 야간 점검원입니다. 이 일대 수압에 이상이 생겨서 긴급 점검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구청에서 새벽에 혼자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물이 새고 있으니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이 손전등을 켜고 담벼락 주변을 살펴보는데 빛이 벽면을 후출 때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큰일이네요. 점검원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가스 배관 쪽에 비정상적인 흔적이 있어요. 혹시 최근에 공사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가스 배관을 건드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은 뭔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일단 오늘은 괜찮을 것 같은데 며칠 내로 정식 점검이 나올 겁니다 라고 하고는 떠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새벽 5시, 다시 조용해진 골목에서 혼자 서 있으니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물소리는 여전했고 제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어도 같이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았는데 혼자라는 게 이렇게 막막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죠. 저희 동네는 바람 골목이라고 불려요.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이 골목을 통과해서 바다로 나가거든요. 아침이면 그 바람에 전통시장 냄새가 섞여 들어와요. 고등어 굽는 냄새, 갓 지은 호떡 냄새, 그리고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까지. 매일 아침 6시면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길냥이들에게 밥을 주는 거죠. KBS 라디오 아침 시간입니다. 시그널이 나오면 저는 늘 밖으로 나가서 비닐봉지를 바스락거리며 고양이 사료를 꺼내 놓아요. 야야, 밥 먹어라. 제가 부르면 골목 구석에서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요. 검은 녀석, 삼색이, 그리고 작년에 새로 온 회색 털복숭이까지.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혼자 산다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이런 작은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딸 지연이와는 좀 서먹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는데 대화가 10분을 넘지 못해요. 지연이는 계속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좋은 곳 알아봤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화가 나요. 내가 아직 정정한데 왜 자꾸 짐처럼 생각하는 걸까요? 다행히 맞은편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민재라는 청년이 있어요. 23살인데 참 의젓해요. 가끔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서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를 건네죠. 편의점 자동문이 띵 하고 열릴 때마다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민재는 단순한 편의점 알바가 아니더라고요. 지역 커뮤니티 라디오에서 가끔 게스트로 나와서 청년들 이야기를 한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동네를 어떻게 보는지 같은 주제로요. 참 기특한 친구예요. 그리고 제가 매일 들르는 곳이 하나 더 있어요. 시장 앞 벤치예요. 거기서 바둑 동호회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죠. 이순자 할머니, 박금순 할머니, 최영희 할머니까지.
우리 넷이 모이면 온 동네 소식이 다 돌아가요. 옥순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너무 조용해서 가끔 지겹기도 하고. 조용한 게 어디야? 우리 나이에는 조용한 게 최고야.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바람 골목의 바람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하루하루였죠. 하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길냥이들 밥그릇을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엔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한 명은 40대 중반쯤,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바람 골목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행사에서 나왔습니다. 나이 많은 분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안전점검차 왔는데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주거 환경 개선?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보이니까 문을 열어줬죠. 그들은 집 안을 둘러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 집 많이 낡았네요. 특히 가스 배관이랑 수도 배관 상태가. 젊은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해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며칠 전 새벽에 온 점검원 말이 생각났거든요. 진짜 집이 위험한 상태인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건데요. 나이 많은 직원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 일대를 전면 재개발하기로 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시고 나중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해드려요. 그런데 지금 결정하셔야 해요. 젊은 직원이 거들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지금 팔아야 제값 받을 수 있어요. 몇 달 뒤에는 위험 가옥 판정받으면 헐값에 팔 수도 있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안전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산 곳이에요. 추억이 담긴 곳인데 그냥 팔 수는 없죠. 좀 생각해 볼게요. 할머니 생각하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기 일단 위임장하고 동의서에 서명만 해주세요. 나중에 마음 바뀌시면 철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들은 계속 재촉했어요. 특히 노후 가옥은 정말 위험하다면서 겁을 주더라고요. 결국 저는 잘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몇 개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죠. 며칠 뒤였어요. 우편함에 등기우편이 와 있더라고요. 봉투를 찢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는데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제 집 등기부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근저당이요. 이게 뭐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제가 언제 돈을 빌렸다고 근저당이 잡혀 있을까요? 그때 현관 밖에서 남자들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1차 서명은 받았어. 이제 압박만 좀 더 주면 될 것 같아. 할머니들은 겁만 주면 다 넘어와. 걱정 말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제가 속은 거였어요. 재개발이 아니라 제 집을 빼앗으려는 사기였던 거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74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서류를 들여다보고 전화번호를 찾아보고.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에게 말하면 그래서 요양원 가라고 했잖아요 라고 할 것 같고 경찰서에 가자니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길냥이들 밥을 주려고 나갔는데 맞은편 편의점에서 민재가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뭔가 걱정이 많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젊은 친구가 제 걱정을 해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결국 저는 민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새벽에 점검원부터 재개발 업체, 그리고 근저당 이야기까지.
민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100% 사기예요. 제가 커뮤니티 라디오 하면서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같이 해결해요. 정말 든든했어요. 이 젊은 친구가 제 편이 되어준다니. 민재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어요. 동장님한테 연락하고 시장 상인회에도 알리고 심지어 라디오 선배한테도 조언을 구했어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바둑 동호회 할머니들에게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순자 할머니가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뭐, 우리 옥순이를 그런 놈들이? 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할머니들의 단합력은 정말 대단해요. 박금순 할머니는 아들이 부동산에서 일한다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알려줬고, 최영희 할머니는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공사 인허가 고시를 알아봤어요. 며칠간의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는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 재개발 업체와 연결된 사설. 설비업체가 우리 동네 여러 집의 가스수도 배관을 의도적으로 손상시켰다는 정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핑계로 헐값에 사들이려는 수법이었죠.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민재가 물었어요. 복사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바둑알을 툭 하고 놓았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 우리가 그놈들을 혼내줄 차례야. 74년을 산 게 헛산 게 아니거든. 할머니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작전을 짰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덫을 놓을 차례였거든요. 작전 회의를 할 때 민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들, 우리가 덫을 놓으면 우리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나쁜 행동을 드러내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저희는 그들을 자극해서 자기네 수법을 스스로 드러내게 만들기로 했어요. 마치 거울을 들이대듯이요. 먼저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 재개발 업체에 급매 의사가 있다는 메시지를 흘리는 거였어요.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죠. 아, 며칠 생각해보니까 할머니가 혼자 살기에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빨리 팔고 싶은데 언제 다시 오실 수 있나요? 전화 너머로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할머니가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내일 바로 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민재는 커뮤니티 라디오에서 특별 코너를 준비했어요. 시니어를 노리는 부동산 사기주의보라는 제목으로요. 물론 우리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일반적인 사기 수법들을 소개하면서 특히 위임장 사기에 주의하라고 강조했죠. 그리고 우리의 비밀 무기를 준비했어요. 민재가 구해온 시계형 카메라를 집 안에 설치하고 시장 상인회의 협조를 받아 골목 모퉁이에 이동식 CCTV도 설치했어요. 상인회 아저씨들이 우리 동네 할머니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적극적으로 도와줬거든요. 할머니, 준비 다 됐어요? 민재가 물었어요. 응, 이제 그놈들이 오기만 하면 돼. 그날 저녁 라디오 생방송을 할 때 ONAIR 램프가 빨갛게 켜지는 걸 보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작은 동네 이야기가 라디오 전파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시니어를 노리는 부동산 사기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어요. 특히 위임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해 보세요. 골목을 스치는 바람이 유독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리는 밤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날 저녁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장맛비가 내린다고 했죠. 민재는 할머니, 오늘 밤에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준비하세요라고 말했어요. 과연 그랬어요. 밤 11시쯤
빗줄기가 거세지기 시작할 때 제 집 앞에 낯선 차가 섰어요. 무표시 밴이었어요. 차에서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내렸는데 뭔가 수상했어요. 진짜 공사업체라면 회사 이름이 적힌 차를 타고 왔을 텐데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 누수 신고 들어와서 긴급 보수 나왔습니다. 지금 안 고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집을 비워둔 상태였어요. 민재와 상인의 아저씨들이 미리 대피시켜줬거든요. 저는 맞은편 편의점 2층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없는 것도 모르고 현관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계형 카메라가 모든 걸 다 찍고 있었죠. 야, 빨리 해. 비 그치기 전에 끝내야 돼. 배관 여기 좀 더 망가뜨려. 가스 냄새 나게. 정말 소름 끼치는 소리들이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그들은 배관을 고의로 더 손상시키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언론에 놓인 주택가스 누출 위험, 긴급 대피 필요라는 기사를 내보낼 계획이었던 거예요. 빗물이 처마에서 튀는 소리 사이로 공구 쓰는 금속성 소리가 깡깡 들렸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이 저렇게 망가지고 있다니. 하지만 참았어요. 이 모든 게 증거로 남아야 하니까요. 자정이 넘어서 드디어 민재가 신호를 줬어요. 동장님과 자율방범대가 골목 초입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구청 안전점검팀도 함께 와 있다고 했어요. 지금이야. 민재의 무전기에서 치지직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봤어요. 빗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우리 골목으로 달려오는 모습을요. 제 편에서 싸워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이에요. 그들이 제 집 안에서 배관을 고의로 망가뜨리고 가스 누출 스티커까지 붙이는 순간 자율방범대와 구청 안전점검팀이 동시에 들이닥쳤어요. 경찰도 함께 왔고요. 어떡해. 저놈들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골목 입구가 막혀 있었거든요. 증거는 완벽했어요. 시계형 카메라가 찍은 작업 장면, 이동식 CCTV에 찍힌 밴 번호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 중 한 명의 휴대폰에서 나온 것들이요.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제 위임장 사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단체 채팅방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일주일 뒤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재개발 업체와 브로커, 사설업체가 모두 입건됐고 시에서는 재개발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더 중요한 건 고령자 주거권 보호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오후 딸 지연이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몇 년 만에 예고 없이 온 거였죠. 엄마. 지연이는 문턱에 서서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엄마가 사기당할 뻔했다는 기사.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딸이 저를 걱정한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했던 거라는 걸요.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도 제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제가 불안해서였던 거죠.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짐으로 봤던 게 아니라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너무 불안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문제를 해결하셨네요. 지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죠. 동네에서 같이 살기를 다시 진지하게 논의해보자고요. 엄마, 저도 이 동네가 좋아요. 여기서 자랐던 추억도 있고. 엄마 혼자 두고 멀리 가 있는 것보다 가까이서 같이 사는 게 낫겠어요. 한 달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민재가 저에게 제안을 했거든요. 할머니, 라디오에서 정규 코너 하나 맡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바람 골목 수다방이라는 제목으로요. 내가 라디오를? 네, 할머니처럼 경험 많으신 분이 시니어 청취자들에게 알려줄 게 많잖아요.
내 집을 지키는 서류 읽기, 사기 징후 체크리스트 같은 거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74살의 라디오 진행자가 되다니. 하지만 해보고 싶었어요. 저 같은 일을 당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첫 방송은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막상 마이크 앞에 앉으니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바람 골목의 한옥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안전점검 한다고 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저처럼 당할 수 있거든요. 방송 후에 전화가 정말 많이 왔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 조언을 구하는 분들,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까지. 할머니 말씀 듣고 우리 동네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주에도 꼭 들을게요. 정말 도움이 되어요. 이제 저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면 라디오 부스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전국의 시니어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에 절대 함부로 도장을 찍으면 안 되는지. 오늘도 방송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우리 골목 벤치에 앉아 바둑알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예전처럼 툭 하고 놓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집은 벽으로 지어도 동네는 사람으로 선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아무리 튼튼한 벽돌로 집을 지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외로우면 진짜 집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웃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동네라면 낡은 집이라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는 거죠. 아침이 되었어요. 여전히 6시에 라디오를 틀고 길냥이들에게 밥을 줍니다. KBS 라디오 아침 시간입니다.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나요. 이제 저도 라디오 식구가 된 기분이거든요. 야야, 밥 먹어라. 제가 부르면 아이들이 나타나요. 검은 녀석, 삼색이, 회색 털복숭이, 그리고 새로 온 아기 고양이까지.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요. 하늘에서는 새들이 지저깁니다. 모든 게 예전과 같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민재도 있고, 바둑 동호회 할머니들도 있고, 상인회 아저씨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라디오를 통해 만나는 전국의 시니어분들이 있어요.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 적은 처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좁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바람 골목의 바람은 여전히 산에서 바다로 불어갑니다. 그 바람을 타고 저희 이야기도 더 먼 곳까지 전해지겠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라디오에서 이렇게 인사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바람 골목의 한옥순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웃이 있고, 동네가 있고,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74살 할머니가 사기꾼들과 맞서 싸우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겨낸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꿈을 찾아 라디오 진행자가 된 이야기.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신다면 기억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랜 세월 쌓인 지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동네를, 우리 이웃을 소중히 여기세요. 집은 벽으로 지어도 진짜 보금자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바람 골목에서 한옥순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할머니들은 겁만 주면 다 넘어와. 배관 좀 더 망가뜨려서 위험하게 만들어. 언론 플레이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을 하나씩 속여서 헐값에 집을 사들이고 나중에 재개발해서 큰 돈을 벌려던 거였죠. 더 놀라운 건 민재의 라디오 방송을 들은 제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대요. 그분 통화 녹취에는 브로커들이 등기 변조하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는 내용까지 들어 있었어요. 수갑이 찰칵하고 채워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허탈함도 있었고요. 우릴 몰아낼 명분부터 만들던 거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정말 용감하셨어요. 이런 조직적인 사기단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할머니가 증거를 잘 모아주셔서 가능했어요. 비가 그치고 나니 골목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운 조용함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뒤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재개발업체와 브로커, 사설업체가 모두 입건됐고 시에서는 재개발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더 중요한 건 고령자 주거권 보호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오후 딸 지연이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몇 년 만에 예고 없이 온 거였죠. 엄마. 지연이는 문턱에 서서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엄마가 사기당할 뻔했다는 기사.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딸이 저를 걱정한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했던 거라는 걸요.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도 제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제가 불안해서였던 거죠.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짐으로 봤던 게 아니라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너무 불안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문제를 해결하셨네요. 지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죠. 동네서 같이 살기를 다시 진지하게 논의해보자고요. 엄마, 저도 이 동네가 좋아요. 여기서 자랐던 추억도 있고. 엄마 혼자 두고 멀리 가 있는 것보다 가까이서 같이 사는 게 낫겠어요. 한 달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민재가 저에게 제안을 했거든요. 할머니, 라디오에서 정규 코너 하나 맡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바람 골목 수다방이라는 제목으로요. 내가 라디오를? 네, 할머니처럼 경험 많으신 분이 시니어 청취자들에게 알려줄 게 많잖아요. 내 집을 지키는 서류 읽기, 사기 징후 체크리스트 같은 거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74살의 라디오 진행자가 되다니. 하지만 해보고 싶었어요. 저 같은 일을 당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첫 방송은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막상 마이크 앞에 앉으니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바람 골목의 한옥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안전점검 한다고 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저처럼 당할 수 있거든요. 방송 후에 전화가 정말 많이 왔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 조언을 구하는 분들,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까지. 할머니 말씀 듣고 우리 동네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주에도 꼭 들을게요. 정말 도움이 되어요. 이제 저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면 라디오 부스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전국의 시니어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에 절대 함부로 도장을 찍으면 안 되는지. 오늘도 방송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우리 골목 벤치에 앉아 바둑알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예전처럼 툭 하고 놓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집은 벽으로 지어도 동네는 사람으로 선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아무리 튼튼한 벽돌로 집을 지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외로우면 진짜 집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웃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동네라면 낡은 집이라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는 거죠. 아침이 되었어요. 여전히 6시에 라디오를 틀고 길냥이들에게 밥을 줍니다.
KBS 라디오 아침 시간입니다.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나요. 이제 저도 라디오 식구가 된 기분이거든요. 야야, 밥 먹어라. 제가 부르면 아이들이 나타나요. 검은 녀석, 삼색이, 회색 털복숭이, 그리고 새로운 아기 고양이까지.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요. 하늘에서는 새들이 지저깁니다. 모든 게 예전과 같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민재도 있고, 바둑 동호회 할머니들도 있고, 상인회 아저씨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라디오를 통해 만나는 전국의 시니어분들이 있어요.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 적은 처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좁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바람 골목의 바람은 여전히 산에서 바다로 불어갑니다. 그 바람을 타고 저희 이야기도 더 먼 곳까지 전해지겠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라디오에서 이렇게 인사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바람 골목의 한옥순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웃이 있고, 동네가 있고,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74살 할머니가 사기꾼들과 맞서 싸우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겨낸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꿈을 찾아 라디오 진행자가 된 이야기.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신다면 기억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랜 세월 쌓인 지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동네를, 우리 이웃을 소중히 여기세요. 집은 벽으로 지어도 진짜 보금자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바람 골목에서 한옥순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